교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생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동물의 생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동물은 보통 수컷과 암컷으로 나뉘게 되죠. 자, 수컷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암컷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입니다. 자, 수컷은 생식 세포를 어디서 만드냐면 정소라는 곳에서 만들어요. 반면에 암컷은 난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우리는 정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자와 난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지금 정자를 보면요. 정자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올챙이처럼 생겼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정자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운동성이란 것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편모로 이루어진 꼬리를 이용합니다. 지금 이 꼬리, 편모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꼬리를 흔들면서 정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아요. 자, 구조를 보면은 그림과 같고요. 정자는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 중편, 그리고 꼬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이제 정자의 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중편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정자의 에너지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꼬리를 흔드는 거고요. 자, 반면에 난자는요, 운동성이 없습니다.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저 주변 환경을 따라서 흘러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난자는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이때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라는 게 되는데 그 수정란이 인간의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린 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양분을 저장했기 때문에 난자는 굉장히 커요. 대략 정자가 한 100만 개 정도가 합쳐지면 난자 하나가 될 정도로 난자는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난자의 구조를 보면요. 이 난자 안에 핵이 있고요. 그 바깥에 이제 세포질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세포질들이 있고요. 그 바깥에 이제 살짝 투명한 막이 있습니다. 자, 요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정자가 이제 난자로 접근하면은 이 막을 뚫고 들어가야만 해요. 자, 자세한 건 뒤에서 볼게요. 자, 내용 하나만 정정할게요. 난자가 정자보다 100만 배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약 1000배 정도인데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물의 수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정자가 난자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자가 난자 속으로 침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정자들이 못 들어오게 난자는 수정막이란 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정자의 정액과 난자의 난액이 결합을 하면 그로 인해서 수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난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정자들이 일단 막 접근을 해요. 정자는 굉장히 한 번에 막 3억 개씩 생기고요. 난자는 딱 한 개씩만 생깁니다. 그럼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자가 난자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정자의 머리 끝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난자의 그 겉에 있는 막을 이제 뚫고 정자가 들어가요. 정자 꼬리가 잘리면서 이제 딱 머리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난자는 그때 바로 수정막이라는 걸 여기에 형성하게 돼요. 수정막을 형성하면 더 이상 그 어떤 정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난자 속에 있던 난액과 정자의 정액이 만나게 돼서 합쳐지면은 그로 인해 수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발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자들이 지금 난자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정자들이 못 들어가죠. 그로 인해서 수정이 되면서 발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정자와 난자를 살펴봤고요. 이제 남성의 생식 기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의 생식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바로 여기 정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고환, 혹은 불알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자, 이 정소라는 부분에서는 정자를 생산하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된 정자는 바로 위에 있는 부고환 또는 부정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부정소에서는 정자가 일시적으로 저장이 돼요. 여기서 잠시 머물러요. 그러면서
머무른 동안에 정자가 성숙해서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운동 능력을 갖춘 이 정자는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한 통로를 우리는 정관 또는 수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자가 이동한 통로입니다. 여기를 쭉 지나서 가다 보면은 이 정랑과 전립선이란 곳을 옆으로 지나가게 돼요, 정자가. 근데 이때 이 정랑 혹은 정랑과 전립선 혹은 전립샘에서는 정액의 구성물질을 만들어서 이 정자 쪽에 뿌려줍니다. 정자가 여기 쭉 지나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막 뿌려주는 거예요, 정액의 구성물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액이란 것이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뿌려준 그 정액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지나가다 보면요, 그 다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요도예요. 요도라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정자 또는 정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자, 정자와 정액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정액 속에 정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정자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바로 이 요도입니다. 자, 이 요도를 감싸고 있는 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음경이라고 부릅니다. 정액을 여성의 생식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음경입니다. 보통은 남자의 바깥 생식기관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음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경을 통해 배출되면,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면은 이제 정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을 안 했네요. 자, 정소를 감싸고 있는 이 살 부분을 우리는 음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자의 이동 경로는 정소에서 나와서 부정소로 갔다가 수정관을 통해 이동하고 그리고 바로 요도로 가는 겁니다. 정랑과 전립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지나가요. 요도로 갔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성의 생식기관입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난소입니다. 난소는 난자를 생산하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양옆에 두 개씩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이제 난자가 남성처럼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난자가 이미 생겨 있는 상태에서 그 여성의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이제 왼쪽 난소에서 하나,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오른쪽 난소에서 하나, 또 한 달 뒤에는 왼쪽 난소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난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난소에서 난자를 생산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요 나팔관이란 곳을 통해 수란관이란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 나팔 모양이라서 나팔관이라고 하고요. 자,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바로 지나서 이 수란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수란관은 난자와 수정란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즉, 수정란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정자와 난자가 만난 걸 수정란이라고 하는데요, 정자, 난자의 수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수란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곳이 수란관이에요. 그럼 수란관을 통해서 난자가 쭉 나가다 보면 자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궁은 수정란이 착상되는 곳이고요, 임신했을 경우에 여기서 태아가 자라나게 됩니다. 태아가 보통 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자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지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착상이라는 거는 수정란이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여기 자궁 속을 푹 파묻히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착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부터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궁 아래 보면 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질은 정자를 받아들이는 곳인데요, 출산 시에 이곳을 통해서 이제 태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난자의 이동 경로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난소에서 나와서 수란관을 통해 지나가가지고 자궁을 통과한 후에 이제 질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